네, 쉬웠죠? 저는 사실 이 문제 갖고 오면서 만점 맞은 사람이 있으면 혹시 어떨까? 그걸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왔네요. 사실 난이도를 저번 주 하도 저기 어렵다 그래가지고 난이도도 뚝 낮춰가지고 왔는데 쉬운 듯하면 여러분들 아마 문제 풀 때 아마 쉬운 듯 했을 거예요 아마. 그쵸? 느낌에 안 쉬웠어요? 아직 그쵸? 쉬운 듯 했죠? 문장도 짧고 근데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왔어요. 근데 그 저는 한 37, 8개씩 막 나올 줄 알았더만 1등이 박영민 씨고요. 32개. 그다음에 2등이 이준성 씨 31개. 그다음에 3등이 구현미 씨 29개. 이렇게 됐습니다. 어 아유 지금 저 뭐야? 틀린 지금 틀려도 돼요. 틀린다고 해서 목숨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니까. 문제를 풀면 너무너무 쉽다는 걸 아마 느껴질 거야, 아마. 여러분들 아마 저기 이제 쉬는 시간에 살짝 한번 몇 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문제를 푸는 거와 또 이제 풀이 해설할 때와 느낌이 완전히 좀 달라요. 그래서 사실 제가 저번 주에 최상 난이도 4문제를 빼버렸어요. 빼버리고 최하 난이도 4개를 올려놨습니다. 문제를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쉬운 듯한데 아마 중급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조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맞춰야 될 문제들도 있는데 그걸 많이 틀렸던 것 같습니다.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해서 난이도 낮은 문제도 한번 연습해 보는 거예요. 다음 주도 거의 요거나 요거보다 약간 상이할 정도. 요거나 요거보다 약간 하여튼 비슷비슷할 거야 아마. 자, 1번 보죠. 다음 토지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에 관한 내용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일단 보죠. 지금 토지용이에요. 확인 설명서 3. 1번에 입지 조건 난에는 도로 대중교통 확인하기 기재한다. 입지. 자, 입지해 보니까 도대 딱 두 개죠. 자, 59페이지. 요약집 서식 한번 보세요. 이제는 제가 5회차죠? 제가 이제 표지에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이게 어디쯤 있겠구나 찾을 수 있어 좀 돼요. 자, 입지 조건란에는 도대 두 가지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주거, 비주거, 토지 이렇게 두 개 한번 보죠. 자, 주거, 그 다음에 비주거, 그 다음에 토지 1, 2, 3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주거는 어떻게 되죠? 도, 대, 주, 교판 이게 다 기본입니다.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 판매, 시설. 비주거는요. 도, 대, 주까지죠. 그래서 도로, 그 다음에 대중교통, 그 다음에 뭐예요? 주차장. 있죠? 자, 그 다음에 토지는요. 도대, 도로, 그 다음에 대중교통 이렇게 되죠. 자, 그거. 자, 그러면 2번 해보죠.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관계 사항은 매도 임대를 고지한 사항인 임대차, 지상의 전문권 행사 여부, 구축물 적치물, 진입로, 경작물 등을 기재한다. 맞아 틀려요? 맞는 내용이죠? 예, 뭐 특별하게 어디에 뭐 끼어들어간 거 없어요. 자, 일단은 거기 보니까 뭐가 나와요? 가장 먼저 이 임대차, 지상의 점유권 행사 여부, 구축물, 적치물, 진입로, 경작물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3번에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 임대보증금, 월단위 차임액, 계약기간, 장기수원 충당금을 확인하기 기재한다. 3번 왜 틀렸죠? 그렇죠. 장기수선 충당금. 장기수선 충당금은 1과 2 건물에 관련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1과 2에는 이 문장이 맞아요. 1과 2에는. 근데 3번에는 어떻게 돼요? 3, 그 토지용에는 건물 자체가 없으니까 장기수선 충당금 자체가 일단 안 들어가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채권 체결을 확인하여 기재하며 그 밖에 경매, 공매 등 특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확인해 기재한다. 이건 뭐 뒤에 경매, 공매 당연히 다 기재하는 것이고 근저당은 뭘 기재하면 된다 그랬어요? 채권, 채권액. 그 다음에 비선호 시설과 입지 조건은 개업공개사 기본 확인사항으로서 개업공개사가 조사에 기재한다. 비선호가 주거용과 그 다음 어디 있어요? 토지에 있었죠. 그 다음에 또 입지 조건은 그 위에 1번에 있지만 도대 그 두 개 있고요. 개업공개 확인에 기재한다. 자 1번에는 3번입니다. 2번 자 등록의 결격사에 해당되는 것을 묶은 것은 있습니다. 1번에 금고 이상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결격사유 예 아니에요? 집행유예는 종료됐으면 끝이죠. 3년 경과된 거 따질 필요 없죠. 종료됐으면 끝이에요. 그러면 기억은 결격사 2단이다. 아니다. 3년 경과되지 않아도 되죠. 종료됐으면. 그 다음에 니은에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를 받은 날로부터 3년 경과되지 않은 자. 자격 취소되면 몇 년? 3년. 자 이거 지금 뭐 물어보니까요. 3년 적용되는 거 있죠.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자 금고 이상형의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경과되지 않은 자. 집행이 종료됐으면 그때부터 몇 년? 3년.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3년이죠. 그러니까 니은, 디귿, 의리어는 모두 뭐예요? 3년. 자, 그래서 답은 결격사에 해당되는 것으로 묶은 것은 답은 몇 번이에요? 네, 5번입니다. 답은 5번. 자, 그 다음에 3번에 공인중개사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했습니다. 자, 1번에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된 비용을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예, 자, 여러분들이 비용, 실비죠, 실비.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도, 임대, 의뢰인. 그 다음에 또 계약금 등 예치 비용은 예, 매수, 임차, 의뢰인 이렇게 되죠. 이번에 폐업 신고 전에 과태료 처분은 처분일로부터 1년간 폐업 후 제도 후 개업 공개에서 승계된다. 처분한 것에 승계 있었죠. 자, 처분한 것에 승계. 여러분들이 이거 생각보다 많이 머릿속에서 안 들어가고 있더라고 보니까. 자, 요약점 한번 잠깐 한번 펴보세요. 89페이지. 자, 봅시다. 이거 뭐 아시는 분들은 다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분들 계신데 의외로 많이 몰라요. 자, 봅시다. 여기 보니까 폐업 신고 전에 과태료하고 자, 그 처분한 것을 쓴 게 80, 다는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89페이지 거기 보니까 동그라미 3번 있죠. 그것만 살펴보죠. 예수 폐업 신고 전에 개업공에 대하여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 위반의 일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에게 승계된다. 그러니까 자 봅시다. 과태료 처분한 거, 그 다음 업무정지 처분한 것은 언제부터요? 처분일로부터. 이거 폐업일로 해가지고 시험 문제 몇 번 나왔었죠? 1년간 폐업 후 제도는 개업 승계된다. 그대로 맞는 내용이에요. 다음 3번에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개업공개사는 등록 신청 또는 이전 신고 시 사용 권한이 있는 개업공개사에 승낙서를 첨부해야 된다. 예, 맞죠? 자, 어디 모의고사에 제가 2회인가 3회인가에 뭐로 냈냐면 저번 주에 냈나? 자, 임대인의 승낙서 첨부한다. 이렇게 한번 문제 냈던 적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임대인의 승낙서가 아니고 사용 관한인은 누구예요? 개업 공인중개 승낙서. 그 다음에 4번에 개업공개사가 벽면 이용 간판 등의 성명과 등록번호를 표기해야 한다. 자, 간판에 뭘 표기하라? 성명 표기하라. 뭐 표기 의무는 없어요. 등록번호 표기 의무는 없죠. 자, 5번에 개업공개사 명의로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예치금에 대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가 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자,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하면 4가지 의무가 있었죠. 자, 일단은 이것도 의무 하나 들어가고
일단 뭐라 했었죠? 약정하라. 인출, 동의 방법, 실비, 거래 안전 약정하라. 그래서 통장 따로 만들어 했죠. 자기 소유 침과 분리하라. 그 다음에 또, 예, 거래 당사자 동의 없이 인출해서는 안 된다. 이건 뭐 여러분이 요약지 볼 필요 없이 이제 머릿속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치 금액만큼 보전 설정해서 4번 교부해줘라 이렇게 했죠. 자, 그러면 4번. 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이다 아닌 것은 이거 틀리면 안 돼요. 공중변선. 공중변선. 제가 일부러 이 공자에 대한 부분이 뭔지를 한번 물어보려고 이 문제 냈습니다. 뭐죠, 이 공이? 예. 공인중개사 시험 등 자격 취득하는 사항이죠.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하는 사항. 예, 이게 틀린 거죠. 1번. 자, 중개업육성, 보수 변경, 손해배상 책임 부분이죠. 자, 그래서 자격 취득한 사항이 5번에 있죠. 예, 근데 이제 제가 일부러 1번에다가 넣는 거예요. 자격 취득하는 부분. 자, 그래서 답은 1번이고. 자, 그 다음에 5번에 상가 건물 임대차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에 임차인은 임대인이 임대시간 만료 6월부터 1월 사이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예. 임차인 임대인 바뀌었죠. 이제는 요런 것도 눈에 좀 들어와야지면 되죠. 이게 제가 누차 얘기하죠. 민법에서는 이런 문제 안 나와요. 근데 중개실무에서 이런 문제가 꼭 나옵니다. 임대인차 바뀌는 거. 그 다음에 이번에 계약갱신 요구에 의해 갱신된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의 증액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돼야 한대요. 5%. 자, 이게 상가든 주택이든 5%죠? 증액 제한 5%. 이거 적용된다. 예, 당연히 적용되죠. 그 다음에 3번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제기하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 관하여 소액사건 심판법 규정을 준용한다. 처음 들어봐요? 예, 아마 처음 들어볼 거예요. 이게 사실 저도 거의 다 얘기를 안 했던 거예요. 이게 주택임대차보법, 상가건물 임대차법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저기 소액사건 심판법 아세요? 소액사건. 제가 지금 금액이 올랐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2천만 원을 알고 있습니다. 2천만 원 이하에 혹시 뭐 제가 올랐으면 얘기하세요. 제가 지금 머릿속에 기억하는 2천만 원인데 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2천만 원까지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2천만 원 이하의 이 소송에 대해서는 그 뭡니까 그 절차가 아주 간소화됐어요. 그래서 재판도 간단한 재판해 가지고 빨리 결정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소액사건 심판법입니다. 그러니까 정식 재판을 다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판사 한 명이 간단하게 해가지고 아주 간소화된 절차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소액사건 심판법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뭐 돈에 대한 부분을 손해배상금에 대한 청구소송이나 이거 아니면 무슨 반환 청구소송 할 때 이때 2천만 원 이하짜리는 재판이 아주 간소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소액사건 심판법이에요. 그런데 보증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보증금이 보통 1억짜리 뭐 이렇게 많죠? 주택이나 상가나. 그럼 보증금에 대해서 반환 청구 소송할 때 그 절차를 뭘로 적용한다? 소액사건 심판법을 적용해가지고 아주 간소하게 뭐 1억이든 2억이든 보증금 1억이든 2억이든 아주 간소하게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소액사건 심판법을 준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2천만 원 이하짜리 소송에만 적용되지만 이 보증금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해서 빠르게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게 어디에 있는 거다? 주택과 상가에 모두 있어요.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자, 주택 상가에 모두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상가 임대차 하면서 혹은 또 주택 임대차 있으신 분들 보증금 만약에 안 줘가지고 소송한다면 보통 일반적인 소송은 한 6개월 정도 걸려요. 1심 끝나는데. 근데 이건 한 2, 3개월 만에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이걸 준용한다 그래요. 자, 그래서 3번 부분이 일단 맞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4번.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3번을 잘 모르기 때문에 1번부터 5번까지는 몽창 풀어야지만
답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4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과 협의하여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거는 제가 아주 강조를 많이 했죠. 말 바꿔서 나올 거다. 나올 거니까 꼭 기억하라. 자, 상가법법에서 국장이 법무부 장관과 협의하는 거 뭐 있어요? 권리금 표준계약서. 일반적인 표준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이 국장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3기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되는 자와 임대차 계약을 거절하는 등 권리금 지급 방해에서는 행위해서 안 된다. 자, 여러분 저기 권리금 지급 방해하면 안 된다. 다만 예외가 뭐 있었어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인경우는 예외이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3기 차임 연체했다라고 한다면 이때 방해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이 계약갱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 부분에서 여기 그 뭡니까? 계약갱신 요구 거절 사유, 방해하는 사유와 연결됩니다. 자, 그러면 답은 몇 번이고? 3번. 자, 6번은 재작년 기출문제입니다. 일반적인 등록번호가 주민등록번호는 다르죠? 자, 우리가 재작년에 나왔던 문제. 자, 봅시다. 인터넷을 이용한 건축물의 중개 광고 시 표기할 사항이 아닌 것은 개업공개사의 성명 및 등록번호. 이 등록번호는 무슨 등록번호예요? 예, 개설 등록번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소재지 면적 가격 있고요. 자, 답은 몇 번이에요? 3번. 업무를 수행한 소속 공인중 성명. 소속 공개 성명은 표기할 의무가 없죠. 자, 종류 거래 형태, 욕실 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 대수 관리비 이렇게 됐죠. 자, 만약에 주민등록번호 표기가 많이 되려면 등록번호 하면 일반적으로 뭘 얘기한다? 중개사법에서 등록번호 하면 개설등록번호죠. 만약에 이제 여기다가 개업공개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러면 안 되겠죠. 그렇게 표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개업 성명 및 사업자 등록번호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안 되죠. 근데 일반적인 등록번호는요. 일단은 개설 등록번호예요. 자, 3번 부분 이 답이고, 자, 그러면 7번 다음 14조 규정에 의하여 중개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들이다. 틀린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이것도 비슷한 문제 나왔죠? 요거는 이전 문제랑 거의 중복되는 문제라서 다음엔 좀 빼야 되겠네. 자, 다음 거기 보니까 기억에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은 누굴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예, 개업, 공인중개 대상으로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이사도배업의 용역알선 되고요. 할 수 있는 거죠. 부동산 이용 개발 거래 관한 상담 예, 할 수 있는 거고요. 사업용 건축 및 토지의 분양 대행 토지는 안 되죠. 그래서 틀린 것은 뭐와 뭐? 기억, 리을. 요건 다 맞췄죠? 설마 또 저기 니은 디귿 찍으신 분 안 계시겠죠? 있는 것 같구나. 월급 표정 보면 있어 분명히. 자, 실전에 가서만 여러분들 항상 조심하면 돼요. 자, 이제